맞는 말을 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틀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이분이 처음 데뷔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빌라를 추천했는데 5년 뒤에는 아파트를 추천했다가 쿠팡이 아무리 커져도 사람이 텐트에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들을 믿어야 되냐면 논조도 같은데 핵심지로 들어와야 된다. 나도 서울 따라갈래. 근데 내 돈으로는 좋은 거 못 사니까 맞는 말을 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틀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의 가치를 이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조언을 받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을 걸러야 되냐면 내가 상담받는 사람의 이름이 그냥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양력을 검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책을 썼고 이제 몇 년도에 부동산 시장에 나왔고 어떠한 양력을 갖고 있고를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 유튜브에 옛날 영상 다 뜨잖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 데뷔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빌라를 추천했는데 5년 뒤에는 아파트를 추천했다가 또 그 3년 뒤에는 상가를 추천했다가 다시 뭐 토지를 추천한다든지 뭐 이렇게 논조가 바뀌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걸으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10년 전에도 아파트, 5년 전에도 아파트, 지금도 아파트, 이런 분은 믿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왜 아파트는 되고 상가는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상가로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실제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상가 전문가 중에 이제 옥탑방 보보스라고 하셨던 김종률 대표님, 그분은 진짜 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 인간의 영역이 아니세요. 원래부터 그 리테일 쪽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은 신계죠, 신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능하신데 일반인들이 상가 낙찰을 받아서 막 투자로 떼돈을 벌겠다? 어렵죠. 왜? 쿠팡 때문에. 왜냐면 온라인 유통을 하는 쿠팡이 이미 신세계랑 롯데보다 큰 회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쿠팡이 아무리 커져도 사람이 텐트에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캠핑 영상이 많아지고 막 비 맞고 막 텐트 치고 해도 결국 사람은 따뜻한 물이 나오고 안락한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파트 시장이 전도 유망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막 최근에 사라졌다가 막 복귀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시더라고요. 논조를 또 바꿔가지고.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찍어주기는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이렇게 가격대나 이런 것들을 추려주게 되면은 찍어주는 건 가능한데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막 좋은데 아니고 막 외곽에 막 지방 핵심 도시에 뭐 외부의 택지를 개발하는데 뭐 그걸 투자해야 된다. 이런 분들 다 걸러야 돼요. 지방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 투자하면 필패요, 필패. 그리고 뭐 이제 경기도도 막 외곽 추천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안 돼요. 어떤 분들을 믿어야 되냐면 논조도 같은데 핵심지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인사이트를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던 분이 좀 대중적인 분 중에 부룡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항상 이 논조가 되게 차분하시고 이렇게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들을 좀 복합해서 보시게 되면 어떤 분이 진짜고 아닌지 걸러지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뭐 비용을 조금 내고 상담을 받으시는 건 저는 때에 따라서는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네. 검증된 분들에 한해서. 네. 저평가된 아파트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래도 저희 블로그에도 많이 썼는데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할 수 있는 분들은 되게 복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울산에 가면 세양청구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한 평당 1,000만 원에서 뭐 한 1,200 정도? 그럼 20평대 아파트를 한 2억에서 3억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럼 울산에서 대기업 근무하는 친구가 신용대출 좀 받고 예를 들어 주담대를 받으면 3억 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혼도 할 수 있고 아기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이 친구가 집에 깔고 들어가는 돈 자체가 자기 급여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아껴 쓰면서 돈을 모아서 그 시드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아니면 서울에 경기도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가능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월세를 살아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서울은 이미 핵심지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는?
그럼 결혼해서도 계속 원룸 살고 막 애기도 원룸에서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주 근접에 대한 분리가 생겨야 되는데 서울은 사실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게 지금 뭐 전세 대출 문제나 여러 가지 뭐 대출 제한들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이 막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게 되니까 쾌적한 곳을 찾다 보면 다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는 그 자기 개발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은 진짜 단돈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부부가 각자 100만 원이 올라가면 200만 원이 되는 거고 또 뭐 아니면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이직을 하게 되면 뭐 연봉이 더 많이 뛰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공부를 하면서 한편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내가 조금 벌 수 있는 돈의 크기를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똑같습니다. 항상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들고 가야 되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아니면 확신이 안 되니까 이제 항상 하시는 건데 이 명제는 10년 뒤에도 똑같을 것 같고요. 20년 뒤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요. 오늘도 저희 쪽에 이제 전화가 오신 분이 오전에 현금이 3억 있대요. 근데 대출을 15억 받아서 집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메일로만 온 거예요. 현금 3억 들고 있는데 18억짜리 집을 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죠? 대답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알고 보니까 부부가 다 전문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15억을 풀로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직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별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 따라 틀린 것 같고요.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전문직 분들은 15억 대출이 가능하니까 사도 되겠죠. 근데 일반인이 15억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은 15억짜리 집, 뭐 18억짜리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수준에 맞는 집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서울 사니까 나도 서울 따라갈래. 아 근데 내 돈으로는 좋은 거 못 사니까 서울에 이상한 거라도 사서 서울에 점 찍을래. 이런 건 안 돼요. 차라리 지금 지방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시대가 조금 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압구정, 아까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지역에 그냥 실거주 하시면서 생활 여건을 누리시면 걔네들이 알아서 자산 상승이 되는 거고 또 그동안에 대출금을 갚아가시면서 이제 빚이 좀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또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생각하시면 되지. 1년 만에 부자가 돼야 되고 2년 만에 부자가 돼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내 생활의 만족과 자산의 상승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배팅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